그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일탈해서 도로의 전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상당 시간 지속이 되었고, 경찰에서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불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불법 행위를 제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 측의 요청에 따른 일반적인 법 집행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찰의 집회 시위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준법 집회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철저하게 보장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불법으로 변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결 처분 요청도 하고 해산 명령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충돌이 있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충돌에 대해서 뭐 유도한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이 충돌을 가장 깊이 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경찰입니다. 집에 가겠다는 학생들 잡아다 놓고 연행한 게 어떻게 일반적인 법 집행입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로만으로도 밀집도가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차로 확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저 얘기가 뭐냐면, 이제 보수 집회한테는 혹시 불편하지 않으세요? 차선을 좀 더 확보해 드릴까요? 더 줄까? 이랬는데 그런데 아니, 우리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얼마나 충분한지 사진을 가져왔으니까 사진 보시죠. 11월 9일 자유통일당 집회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의자 다 깔아놓고 다 차지도 않았어요. 인도도 저 널널한 거 보세요. 네. 저희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인도까지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서 이동이 어려울 정도였는데, 우리 집회 노동자 대회 사진을 보십시오. 저렇게 혼잡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참가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럼 전차선을 확보하고 질서 유지를 하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게 경찰의 임무지. 저렇게 전체 무장을 하고 와가지고 시위대를 밀어넣는 게, 이게 폭력 유발 행위 아니에요? 정 사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조사도 받아보고 면담도 해봤을 때 핸드폰으로 통화 녹음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님 목소리 아마 간직하고 싶어서 한두 개 하신 것 같아요. 네. 대통령 목소리를 간직하고 싶어서 녹취를 한 걸로. 소장용으로. 근데 또 한두 개라고 했어요? 한 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 명쾌하게 해명하는 게 없거든요. 저 변호사 출연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명태균 죽이기 전략 같아. 윤석열이 이 와중에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면서 입장을 냈습니다. 네, 언론들도 다들 당황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윤 대통령 불쑥 양극화 타개 선언. 오늘 삼성전자 주식이 88,000에서 4개월 만에 5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 난리가 양극화 났어요. 타개가 됐네요. 아,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양극화를 타게 하려고 한 거구나. 네, 안 그래도 기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양극화를 갑자기 언급한 특별한 계기가 있냐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실도 지금 굉장히 당황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늘 국민 편에 있겠다고 하셨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미국 대선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요 두 줄 얘기한 겁니까? 양극화 네. 해서. 무슨 그리고 교훈을 방안은 어떻게 네가 얻는 만들어라. 건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대선에서 교훈을 얻는 거는 미국은 망하고 있다라는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미국 따라서 했다간 우리나라도 망한다. 이게 교훈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교훈을 찾지 못하고 트럼프랑 골프 치려고 골프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던 정황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줘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윤희석이라는 국힘당 선임 대변인이에요. 윤희석 외우셔야 돼요. 윤희석. 이 사람 이름을 잊지 말아야 돼. 이걸 뭐라고 실드 쳤는지 아십니까? 국익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자세의 표현이다. 국익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골프 연습을 하는 거죠. 예지력. 네, 김건희를 부르짖는. 저기서 분노가 느껴져요. 제목에서 느껴지는 분노가 있어. 네, 이 세 글자를 한 번만 반복해도 됐을 텐데, 네. 세 번이나 이렇게 연호했다는 것은 환호이거나, 네, 소리를 지르는 비명이거나 둘 중 한호하는 사설을 썼을 리는 하나이잖아요. 없겠죠. 네, 이 명사설이 이거 역사 속에 기록될 제목이에요. 이제 윤석열 집안이 좀 가족이 없다시피 하는데, 처가가 장모는 건재하고 너무 건재하죠. 건재하지. 사람도 있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도움도 많이 줬다. 이거 사실 김건희 일가가 윤석열 정권을 주무르고 있다라는, 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통령과 전화하는 데서 여사 목소리가 들리고, 이건 명태균 씨도 증언한 바이죠. 용산 참모진들이 대통령에게 공직 후보를 추천하면 집에 물어보고라는 대답이 돌아온다든지. 진짜
한심합니다. 진짜 이게 뭐예요? 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대통령이에요. 네, 대통령이 참모진과 상의해 정책을 결정했는데 다음날 뒤집어지는 일이 잦다 보니 참모진이 결정한 내용을 밑으로 하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라인 비서관, 뭐 행정관들이 이 수석 비서실장, 뭐 이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상관들을 패스하고 언론 플레이 등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다. 네,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용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여직원의 백을 보고 브랜드가 궁금해가지고 혹시 디올인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게 윗선 귀에 들려가서 잘렸다는 겁니다. 아, 저거는 좀 눈치가 없었네요. 아니 조심했어야지. 정말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걸 수도 아니, 있잖아. 저기서는 디귿도 꺼내면 안 돼요. 네, 마지막으로 이 칼럼이 나왔을 때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나온 칼럼인가 봐요. 전에 나온 거구나. 네, 그래서 오직 여사 문제에만 집중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민심에 아이고. 부응하는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 이거 그날- 마지막 기회일 이거 것이다. 다음 사설 없어요? 시리즈 그날- 아니에요, 시리즈? 소주 한잔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다음 사설이 나와야지. 윤석열. 여사 문제에만 집중하기는 했죠. 윤석열. 김경률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의문사라는 표현을 쓴다. 여사에 대해 문제 제기한 참모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인다. 짐을 싼다는 얘기를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들었다. 나도 마찬가지 아닌가. 김건희 리스크를 제기했다고 전면적 공격의 표적으로 삼았다. 한 명씩 사라지는 거예요. 네. 조용히. 어느 날 대통령실에 있다가 사라진 참모들은 김건희의 김자를 아, 이제 꺼낸 입에 사람. 올린 사람. 네. 어몽어스 게임 하면 저런 사람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기어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금기어를 말하면 쫓겨나는 거죠. 아, 디올까지 확장돼 있는 거고요. 그 금기어가. 네, 김건희에서 이제 D까지. 네, D까지. 윤석열이 그 이제 정책 참모들이 와가지고 정책 해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보통 4분에서 5분은 듣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 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광주 얘기야. 광주와 관련된 이제 공약들을 얘기를 해, 발제를 해요. 4분, 5분 정도 듣고 그러다가 야, 내가 말이지 광주 직원 근무할 때 말이야. 그 직원 앞에 치킨집이 있었는데 야, 이름이 고성한 게 치킨집 이름이 포시즌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그 광주와 관련된 얘기를 헛소리를 막 한다는 겁니다. 이건 지능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정도로.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지 진짜로. 근데 이렇게 이야기가 여유로울 때는 3시간씩 간다는 거예요. 주말 같은 때 토요일 네. 오후가 되면 긴장이 풀려서 그럴 때는 3시간씩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만담꾼이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또 재미있긴 하대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국정을 운영할 게 아니라 술자리에서 후배들이랑 술 한잔 거치면서 맞아. 만담이나 하고 있으면 딱 적합한 인물 그래서 아닙니까? 칼럼들에 다 따뜻한 사람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자리 하면 무지 재밌거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설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참모들이 주는 내용. 그럼 기자회견 10분, 1시간 남겨놓고 기자회견 내용을 해설해주면은 또 지가 딴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엔 요약 페이퍼만 들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양극화 해소 같은 발언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포로. 그러니까 이 포시즌 이야기했던 광주 치킨집 광주에 가서 핵심 공약이 스타필드 광주 건립 신설 이런 유의 그러니까 이제 쇼핑몰을 짓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 공약을 어디서 발표했는지 보셨습니까? 송정 매일시장에 가서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악과 악이 서로를 돕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광장 집회를 하고 그 집회의 과실이 야당한테 갈까봐 국민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국민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낙연 씨는 뭐 집회 현장도 안 나오지만 뉴스도 안 보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거 심각한 분이에요. 지금 정신세계가 딴 데로 가 있어. 그래서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막 사법부를 압박하기까지 합니다. 판사 겁박 무력 시위 아닙니까 이거? 이낙연이 지금 판사 겁박하고 이 있구만. 자식들. 압박할 만한 힘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긴 하겠는데 사법부도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사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아니 지금 김건희 재판할 때나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지. 쓸데없이 그러네요.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네요. 아 김건희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 그거에 제일 진정을 몰라주었나요? 몰두하고 있더라고요. 생중계하는 거 재판. 여기가 이낙연 네네. 걔가 아니 5만 사람이 다 튀어나와서 생중계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진종호 무슨 1인 시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주체가 이재명 대표잖아요. 주어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를 재판부입니다. 신청하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재판부가 혼자
의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결정을. 네, 근데 아니 이거를 왜 법원 가서 시위를 하냐는 거예요. 그거 그럼 판사 민주당- 겁박 무력 시위예요, 저게. 그러니까 문구는 이재명 대표한테 뭘 요구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그 국힘당에서 그러네. 거품무는 그러네. 사법부를 당사로 가야지, 압박하는- 당사로. 민주당 당사. 사법